꼭 드리고픈 인사를 한번 간단히 박 의원부터. 예. 사실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추석 연휴 앞두고요. 네. 지역의 의정보고서도 나눠드리고 상가에 인사도 다니고 있는 중인데요. 예, 예. 아이고, 마음 많이 무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대로 되게 힘들어하시고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되게 고달파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또 집권 여당의 성원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다 아실 텐데 그 노력만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우리 국민들의 고달픔을 좀 덜어내드리고 더 밝게 웃으실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실업자 수가 참 크게 늘고 있고 청년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고 IMF 이후 최악이라고 하지요. 체질 개선 중에 통증이다. 청와대 반응. 또 한쪽에서는 최저임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내년 설 전에 뭔가 좀 변화의 조짐이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뭐 정부 경제 담당자들이 연말이면 좀 나아질 거다, 내년 뭐 초면 나아질 거다, 그렇죠. 조금씩 의견들은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조금 장기적으로 우리 이 과거를 또 장기적으로 좀 보고 또 미래도 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청년 일자리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았거든요. 그래서 뭐 중동 가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성장률이 자꾸 떨어져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한국을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이라고 하는 이제 경제 규모가 옛날처럼 그 3% 이상, 4% 이상 이렇게 막 올라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이제 이런 2% 후반대에 어떤 장기적인 안정세인지 침체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 규모를 벗어나지 못할 거니까 여기에 맞게 경제적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맞게 내수 시장을 키우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좀 미뤄왔었던 숙제 때문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과거 정부 탓하는 것은 아니고요. 2013년, 14년에 이미 조선 경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자 자동차 산업구조 조정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데 정부가 여기에 그냥 현금을 때려박는 방식으로 그 당장의 어떤 폭탄만 터지지 않도록 했었던 측면도 있거든요. 그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밀려왔는데 그러면 이게 정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였겠습니까? 이명박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또 문재인 정부든 간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폭탄이 내 시대에 터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뒤집어 쓰는 방식인데 여야가 좀 여기에 합의를 해서 그 산업 구조 조정에 대해서 당장에 생겨나는 여러 문제들과 이 후과를 어떻게 같이 책임져 나갈 거냐, 감내해 나갈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야당이 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당장 이 정부에 들어서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방식으로 가지 말고 이 문제를 어떻게 같이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좋겠고요. 최저임금 문제, 52시간 문제가 지금의 뭐 고용 악화라든지 하는 문제에 일정한 영향이 준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지금의 모든 경제적인 참사, 악화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 좀 결을 나눠서 같이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없는 오늘은 없다. 그러니까. 포용적 성장이든 어떤 것이든 결국에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는 그것은 저희는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임금 격차나 양극화, 소득 재분배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길이고. 성장 정책을 같이 하면서 이것은 별개로 놓고 가야 되는데 임금을 올려서 선순환적으로 성장을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사실은 그게 너무 무모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기업 의욕을 좀 북돋아주는 정책들 이런 정책인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외국 나갔던 기업이 도로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 법인세 인하입니다. 답은 법인세 인하라든지 이런 과감한 정책을 좀 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관성들이 있으시네요. 얘기가 딱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하신 걸 바로 반박하는 것이 이제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요. 이명박 정부가 말씀하신 그런 정책들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산업구조 조정은 아예 못하고요. 또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더 강화시켜서 경제력 집중을 더 가져온 게 있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 수출이 안 돼요? 수출 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몇 년 만에 최대치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분배 구조가 엉망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안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라고 하는 산업 자체도 일단 그렇습니다만 다른 대기업들의 수출의 이익이 국내에 들어와서요. 옛날에
물론 가발 공장, 가발 팔고 신발 팔던 시대처럼 노동 집약적인 때가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의 경제 구조에 있어서 악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언제 악화됐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당시 현대자동차에 엄청난 세제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많은 자동차가 팔릴 수 있도록 그 경제 위기 때 현대자동차가 우리 국내 시장 70%를 차지하도록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법인세 그때 엄청 낮춰줬잖아요. 이제 그 결과가 우리 경제 전체로 훈훈하게 온기가 퍼지는 쪽으로 갔느냐. 요걸 돌아보면 두 분 말씀하신 부분이 한 부분은 옳지만 한 부분으로는 좋은 결과를 남겼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으니까 양면을 다 보고 대책들을 좀 마련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책임은 어쨌든 그런 부분 동의를 한다고요. 그래서 소득의 재분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 하자고요. 하지만 임금을 그냥 단순히 올려서 그것이 단순히 그냥 소득을 올림으로 인해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너무 순진한 거 아닙니까? 근데 경제민주화 하자고요 얘기를 하시면서 법안 통과는 야당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돼요? 하자니까. 우리 바른미래당은 동의 다 하기로 했어요. 누가요? 규제개혁법. 바른미래당은 뭐예요? 규제개혁법. 자기 사무총장이라고 저렇게 쉽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문제는 한국당에 그러면? 그 자유한국당에서 합의를 안 해주고 속수무책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근데 심화에 좀 국회 열어가지고 회의하고 있고 말이야 이런 모습을 생중계하는 걸 좀 보고 싶어요. 저는 예결위원이면서도요. 또 결산 소위에 좀 들어가 있거든요. 새벽 2시 막 이렇게 끝나기도 했어요. 그런 건 중계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 이제 교육위원회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정무위에서 집중했던 재벌개혁이라고 하는 문제도 계속해서 화두를 이끌어 갈 거고요.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교육계에도 역시 재벌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교육개혁 과제들이 수두룩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집중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국회가 여야가 좀 합의해서요. 선거법 개정을 비롯한 정치개혁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좀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합의하고 한 걸음이라도 함께 좀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남북화의 문제에서도 한 걸음만, 그리고 경제 문제에서도 한 걸음만, 정치개혁도 한 걸음만. 그렇게 해서 한 걸음씩 좀 나아지는 정기국회가 되기를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가끔